누적 복리 수익률을 보면은 8,717% 2020년부터 5년 동안. 근데 비트코인은 914% 버닝에 그쳤죠. 거의 비트코인보다 한 8배는 더 버네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 세 개의 코인을 가지고 포지션을 계속 잡아줍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엔잡은 영어 어플을 만들어서 유료로 파는 거였어요. 1,000원짜리 어플을 팔아서 몇 천만 원의 매출을 냈었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엔잡이었고, 엔잡으로 가장 많이 벌었던 거는 그냥 하루에 한 1,200만 원? 하루에 1,200만 원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순자산 20억을 모은 직장인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는 재테크 인플루언서 재테크 스크루지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그러면은 퇴사해가지고 회사 차리신 건가요? 네, 제가 작년 10월 말에 SK텔레콤을 퇴사하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011년부터 엔잡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엔잡을 해오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회사 다니면서 엔잡 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나와가지고 회사 법인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와, 너무 대단하신데요? 제가 여러 가지 엔잡을 해왔어 갖고 그렇게 뭐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법인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메디솔브 AI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제 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퀀트 투자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하는 퀀터스라는 회사의 마케팅 경영 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전문직 인플루언서 이런 커뮤니티를 여러 개 운영하는 밸류원 클럽이라는 법인이 또 하나 이제 공동 대표로 일하고 있죠. 직장 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직장이 2009년에 제가 26살 때 한글과 컴퓨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한 3년 반 정도 일했고요. 그리고 제가 2013년 3월에 SK텔레콤으로 이제 이직해서 개발본부에서 이제 QA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1년 반 정도 SK텔레콤 다녔고, 재테크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테크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재테크앤 스크루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때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웹툰으로 좀 많이 알려졌어요. 제 와이프랑 같이 해서 네이버 웹툰을 만들었거든요. 베스트 도전에 선정돼갖고 조금씩 연재를 했는데 그게 또 사람들한테 큰 반응을 일으켜갖고 그때 좀 유명해졌었고요.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여러 가지 강의, 클래스 102도 이제 런칭했었고, 한 4년 넘게 재테크앤 스크루지라는 이제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제 제가 작년 1월에 시작해서 5만 명을 넘었고요. 스레드는 작년 말에 시작해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도 웹툰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왔었는데, 최대한 재테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웹툰이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런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웹툰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나요? 진짜 웹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이제 더 이상 리소스를 많이 그렇게 쏟을 수 없어갖고 그래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연봉은 네. 어떻게 됐나요? 제가 2023년 1년 풀 근무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1억 6천 정도 와, 받았습니다. 1억 6천이면은 네. 보통 직장 다니는 분들 4천 정도로 생각하면은 거의 4배를 더 버시는 거네요, 1년에.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SK텔레콤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고 SK 뭐 핵심 인재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많은 연봉을 받았었죠. 근데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1억 6천 연봉을 퇴사할 정도로 뭔가 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신 건가요? 저도 이제 퇴사를 할지 말지 그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겠죠. 근데 제가 퇴사를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가면은 1억 6천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고 싶었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더 많이 벌고 있죠. 그러면은 직장 네. 다니면서 순자산 현재 20억까지 모은 네.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직장 다니면서 20억까지 모았던 썰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산 20억이라는 게 저는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 15년 동안 저는 정말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절약하고 엔잡하고 또 굴리고, 저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재테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15년 동안의 그 복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20억까지 찍을 수 있었던 게 절약이랑 엔잡 그리고 재테크, 이렇게 네.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네요. 네, 사실 재테크라는 게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절약해서 많이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핵심이. 근데 다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재테크라는 게. 근데 이 큰 카테고리 내에서, 이 범주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뻔하죠. 많이 벌고 절약해서 많이 투자한다. 근데 이 뻔한 거를 실제로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절약 꿀팁이랑 네. 엔잡 꿀팁이랑 이런 거 하나씩 알려주시면 구독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저는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저는 신용카드도 결국엔 빚이라고 생각해요. 네, 돈이 없는데 그냥 결제를 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게 빚이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 치고 한도를 제대로 지키면서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이고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가 있으면 저는 더 긁을 것 같은 거예요. 제 한도를 벗어나서. 저는 항상 체크카드와 통장 쪼개기,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전 통장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쪼개놨어요. 한 10 몇 개 될 거예요, 제 통장이. 뭐 급여 계좌부터 해서 용돈, 생활비, 공과금, 여행 통장, 뭐 자기개발 통장, 이런 것들 비상금 통장에 다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여날 급여를 받으면은 각 통장으로 다 이체해버리고 저는 끝이에요. 저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통장에서 알아서 자동 이체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정말 편하게 최대한 내가 내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 돈 관리 방법을 실천하고 있고요. 엔잡은 최대한 내가 재밌는 걸 해야 돼요. 네, 뭐 크리에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 삶 자체가 컨텐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면 크리에이터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배달 대행 이런 것도 저는 엔잡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엔잡이라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기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맛집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럼 맛집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거 해야 된다. 대표님, 그러면은 직장 다닐 때 어떤 엔잡 해보셨나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엔잡은 영어 어플을 만들어서 유료로 파는 거였어요. 1,000원짜리 어플을 팔아서 몇천만 원의 매출을 냈었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엔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죠. 운동 블로그. 20대 초반 때 42kg였어요, 제가. 그래서 42kg를 68kg로 찌운 그 비결을 이제 블로그에 올렸더니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한 달에 20만 명씩 왔어요, 제 블로그에. 그래서 이게 뭔가 돈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저는 온라인 PT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운영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좀 여러 가지로 다각화시켰고요. 마케팅 대행도 한번 해봤어요. 중간에서 마케팅 대행하면서 연결시켜주는 걸. 그리고 그렇게 해봤고, 이제 재테크 크리에이터로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보셨네요. 한 달에 20만 명? 네. 그 정도면은 얼마씩 벌었을까요? 그리고 엔잡으로 제일 많이 벌어봤던 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운동 블로그 초반에 했던 거라서 제가 사실 지금만큼 그런 수단이 없었어요, 수익하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광고 수익만 받았어 갖고 한 200만원? 한 달에 200~300만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엔잡으로 가장 많이 벌었던 거는 그냥 하루에 한 1,200만원? 하루에 1,200만원이요? 네, 뭐 강의 한번 이제 모집한 거에서 바로 이제 1,200만원 매출이 나왔고 그렇게 했었죠. 확실히 본인이 잘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강의를 열었을 때 수익이 단기간에 가장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정말 엔잡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고.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돈을 잘 벌까? 일단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안 맞아서 1년 만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중단하긴 했었어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재테크가 가장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재테크를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쵸. 저는 재테크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할 거고, 제가 관심사가 운동이랑 재테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가 컨텐츠를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하면서 이 재테크 크리에이터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지 대표님처럼 재테크 잘하고 자산도 쌓을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재테크를 막 뛰어나게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기본에 되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막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정도로 걸어왔던 거죠. 뭐 돈 관리부터 해서 이제 뭐 펀드 투자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주식 ETF 투자로 왔고, 부동산 투자도 해봤고, 암호화폐 투자도 해보고, 뭐 자산 배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때 이제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 방정식, 함수, 미적분 가잖아요. 저는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왔어요. 맨 처음부터 내가 어려운 투자, 모르는 투자 하지 않고 가장 기본 투자부터 먼저 배웠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 갔고, 다시 계속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투자 재테크를 해왔었고요. 저는 돈 되는 거는 다 해봐라.
일단 해봐라. 전 그런 주의예요. 근데 모르는 거 절대 하지 말고 돈 되는 거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은 그때 돈을 좀 더 태워라 라는 그런 식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어떤 재테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절약 같은 거는 대부분 다 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 쪽에서 직장인들이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거 저는 ETF 투자. ETF 투자가 정말 직장인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식 기업 분석 한번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기업 분석? 저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사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결국에는 내가 아는 기업을 사요. 그쵸. 그리고 그 아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제 기준으로는 한 20몇 시간 걸리거든요. 한 기업을 분석할 때. 저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들리는 거예요. 직장인이 퇴근하고 하루에 2시간을 쓴다고 쳤을 때 한 2주 동안 한 개 기업밖에 분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 저는 섹터,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를 종합해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업 같은 거 엔잡을 하면서 그 돈으로 ETF를 사면은 대표님처럼 자산을 꾸준히 쌓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퀀트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조금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퀀트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퀀트 투자를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데이터의 통계에 기반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대형주에 투자했으면 투자 수익률이 어땠을까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소형주, 뭐 중형주 이런 것도 다 백테스트 해볼 수 있고, 삼성전자에 20년간 투자했으면은 연간 수익률이 어땠을까, 최대 하락폭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과거 주식 데이터 기반으로 직접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하려고 하면은 많이 어렵나요? 아니요, 전혀 어렵잖아요. 저희 퀀터스가 진짜 마우스 클릭만 할 수 있으면은 쉽게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들 스파이 ETF는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S&P 500. 그쵸. 네. 그리고 미국 채권 ETF 가장 대표적인 게 TLT ETF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스파이와 TLT를 조합했을 때 포트폴리오 성과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다 백테스트 해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한번 PC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퀀터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퀀터스라는 게 이제 사이트에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퀀터스는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주식도 되고 코인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퀀터스에서 제공하는 프라임 전략이라고 있는데 미리 만들어진 전략을 그냥 투자하기 실행 통해서 자동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전략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퀀트 투자자였고 직접 전략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팩터들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PSR, PCI 이런 걸 선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략을 만든 다음에 직접 전략이 과거의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노란색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아, S&P 500이 노란색이에요? 네. 이게 이 파란색이 제 전략의 수익률이에요. 아, 저게 파란색이 노란색을 엄청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네, 노란색 보이지도 않죠.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요? 200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 전략을 백테스트 해보면은 누적 수익률이 117만 %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S&P 500은 896%를 기록하고요. 연평균 수익률이 저는 51.83%, 미국 S&P 500은 10.79%입니다. 이거 무조건 콘텐츠 투자해야 되나 보네요? 네, 콘텐츠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수행했을 때 꽤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콘텐츠 투자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마켓 타이밍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 지수 S&P 500이 55%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최고점 대비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마이너스 55%예요. 그럼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마켓 타이밍을 넣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9% 빠지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마켓 타이밍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동평균에서 뭐를 이탈했을 때 나는 다 손절하고 나간다. 네, 그게 마켓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켓 타이밍을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5%까지 수익률이 안 빠지도록 저는 미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전략을 한번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시장 지수를 두 번 빼고 다 이겼어요.
S&P 500을 다 이겼습니다. 특히 2005년에 진짜 소형주가 되게 주목을 받던 시기였고 이 한 해 동안 174%, 2009년 130%, 근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 저는 돈을 벌었죠. 55%, 2007년에도 99% 벌고 2020년 코로나 때 105%. 근데 무조건 이 전략이 100% 돈을 버는 전략은 아니다. 왜냐? 마이너스 19% 이렇게 2024년엔 이렇게 빠지는 구간도 있어요. 근데 23년 동안 마이너스인 구간이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 수익률도 다 나와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4월달에 돈을 좀 벌었죠. 이렇게 퀀트 투자하면은 워렌 버핏처럼 돈 꾸준히 벌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보이죠? 네, 보입니다. 이 전략도 무조건 하락은 해요. 무조건 100% 버는 투자 전략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다들 못 견디거든요. 뭐야, 연평균 51%라고 해놓고 왜 이번에는 51%가 안 나지? 이건 평균이에요. 과거 20몇 년 동안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100% 벌기도 하지만 1% 벌기도 하고 마이너스인 적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50% 전략이 연평균 50%인 적이 거의 없었죠. 많이 그냥 평균치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쵸? 얘기했던 것처럼 엔잡으로 돈 벌고 직장으로 돈 벌고 네. 재테크 딱 해가지고 네. 자면서도 돈 버는 게 최고네요. 네, 이거는 저는 자동 매매 걸어놨어요. 이렇게. 네, 퀀터스에서 계좌와 퀀터스 사이트의 이 전략을 API를 연동시켜놔서 뭐 인스턴스를 개별로 다 띄우고 해서 저 이제 이거를 자동 매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전략 만들고 그냥 투자 실행하기 하면 끝이에요. 여기에 투자하는 자금을 퀀터스에 넣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이제 주식 코인 그 개인 계좌에서 굴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 안전합니다. 투자 취소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뭐 저희가 이거 한다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용권만 판매를 하고 있는 뿐입니다. 근데 저처럼 주식 초보자들은 어떤 식으로 퀀트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은 나만의 퀀트 전략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퀀터스에서는 직접 퀀트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거 해 라고 하면 이제 1임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전략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국 멀티팩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퀀터스에서 제공하는 이 전략이고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요즘에 갑자기 며칠 네. 동안 떡상하던데 이제 그것도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상승장은 따라가고요. 누적으로 보면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5,763%, 57배 벌었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한국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버네요. 네. 그래서 과거 성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년 벌었고 한 번도 마이너스인 적이 없죠. 이 전략은. 빨간색이 수익인 거죠? 네, 다 빨간색이었죠. 이게 지금 2003년부터 2025년까지 다 빨간색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저조한 구간도 있어요. 직장에서 돈 벌고 여기다 넣어서 워렌 버핏 되는 게 최고네요. 그럼요. 뭐 직장 업무로 바쁜데 막 회의 시간에 몰래 화장실 가서 주식 매수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연동시켜 놓으면은 매수 매도를 알아서 해주고 리밸런싱도 알아서 해줘요. 내가 종목 교체를 수동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S&P 500을 이기는 지수 롱숏 액티브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저조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원래도 포트폴리오를 착안해서 이런 식으로 주식이 하락할 때 저희는 횡보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전략들을 저희는 여러 개 만들어냈고 슈드 ETF를 이기는 월별 로테이션 전략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겨요. 뭐 일주일, 뭐 한 달, 뭐 세 달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특히 근데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구간에서 절대 돈 버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 얘기 계속 했는데 요즘에 코인을 많이 해요. 코인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코인도 가능하고요. 저희 퀀터스가 어플로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퀀터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투자에 가보시고 프라임 전략 코인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에서 할 수 있는 전략, 비트겟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지금 참고로 비트겟이랑 저희랑 6개월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코인 전략을. 이번에 제휴 맺어서 알게 된 게 글로벌 4위 거래소예요. 비트겟이. 와, 4등이에요? 네. 와. 그래서 비트겟도 안심하게 쓸 수 있고 10년 동안 해킹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거래소입니다. 해킹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 없으면 써도 되겠네요. 비트겟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안전 측면에서 너무 좋고요. 이 코인 트레이딩의 정석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누적 복리 수익률을 보면은 8,717% 2020년부터 5년 동안. 근데 비트코인은 914% 버는 게 그쳤죠. 거의 비트코인보다 한 8배는 더 버네요. 네.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 세 개 코인을 가지고 리밸런스 계속 해주는 거예요. 포지션을 계속 잡아줍니다. 네, 얘는 지금 5분 단위로 이제 뭔가 포지션을 바꿀 수 있거든요. 추세가 바뀌면 하락하면 저희가 숏에 베팅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수익률이 되게 저조한 구간에서 저희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이 무조건 100% 시그널을 맞추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하락은 최대 마이너스 76%인 반면에 저희 퀀터스 프라임 코인 전략은 마이너스 20%에 그치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변동성이. 이거 이용하면은 굳이 차트 안 보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이거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24시간 장이 열리잖아요. 근데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락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나요? 저 엄청 잃었어요. 대부분 이제 그냥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엄청 하락해 있고 막 그런 적이 되게 많잖아요, 코인이. 근데 얘는 1시간 단위로 5분 단위로 리밸런싱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최대한 거래 횟수를 줄여요. 왜냐,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횟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포지션 변경이 있을 때는 확실히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정말 간편하네요. 네, 퀀터스 프라임제를 한번 써보셔요. 이거는 왜냐면은 무료기 때문에, 비트겟은. 그래서 따로 퀀터스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가능하고, 지금 비트겟이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비트겟 계좌 만들고 뭐 USDT 옮기고 하면 진짜 꽤 많은 USDT를 주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를 고정 댓글에다 넣으면은 시청자분들도 와서 할 수 있을까요? 네, PD님 이 영상 채널 하단에 고정을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는 일이 정말 많으신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딱히 이걸 측정하고 있지 않은데 다 합치면 한 13시간? 14시간? 일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 시간 있으신가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 시간 거의 없죠. 왜냐면 사업하다 보면은 계속 상시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슈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더 사업이 더 커질까도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개인 시간은 운동하는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헬스장 갈 때 빼고는. 사업도 하시고 재테크도 20억까지 찍으시면서 정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했을 때 윗집 주인이 저희 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처리를 안 해줘서 저랑 민사소송 간 거. 당연히 윗집 책임이잖아요,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으면은. 근데 3년 동안 안 해줘서 저희 세입자가 굉장한 불편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동안 참다가 저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이겨버렸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엔잡을 여러 개 하고 있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저도 이제 회사에 승인을 받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에 대한 뭐 허위 사실을 블라인드에 올린다거나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런 에피소드? 확실히 엔잡이랑 투자를 하려면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SKT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엘리트가 다니고 진짜 정말 정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 같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를 가든. 그런 사람들 시기와 질투, 뭐 질투심,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저같이 엔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엔잡을 한 거를 알고부터 팀원이 왕따를 시켰대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무슨 애들도 아니고 약간 성인이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지? 저는 그거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인사이트를 흡수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던데, 대표님 유튜브로 가면은 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15년 동안 순자산 20억을 모은 비결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가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재테크 방법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가서 보니까 기부 챌린지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끝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기부 모임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 90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2019년 말에 이걸 만들었고, 월급의 끝전을 다 같이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만들게 된 거고요. 90명의 사람들이 월급의 1,000원 단위 끝전을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2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부할 때 한 200만
2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대한사회복지에 기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학대 피해 아동이나 뭐 여성분들을 위한 생리대 기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다 같이 연탄을 구매해서 연탄 봉사를 갑니다. 한 20-30명 같이 연탄 나르고 그런 식으로 정기적인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끝전을 다들 안 보잖아요. PD님도 안 보시죠? 앞자리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저도 원래는 이걸 하기 전에 끝전을 신경도 안 썼어요. 1,000원 단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끝전 기부를 하고부터는 1,000원 단위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작고 볼품 없는 이 끝전을 다 같이 모으면은 누군가한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는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나 뭐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꾸준히 하는 거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어떻게든 뭘 하나 맡으면은 어떻게든 그걸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동대표도 해봤고 이제는 회사의 대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대표는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10m 공기총 사격 국가대표를 도전을 하려고 지금 선수반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대표라는 것을 쉽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사격을 잘 했었고 집중력 하나는 정말 남달랐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피지컬로 20대를 이길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 눈만 잘 보면 사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레슨을 받고 있고 제 목표는 한 3년 뒤에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게 제가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챌린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데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악플 달지 마세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재테크 엔잡이 관심이 있어서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테크 엔잡 모두 고민은 짧게 하고 바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블로그로 돈이 된다는 건 다들 알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블로그 한번 해봐야지 결심해요. 근데 다음날 나는 내일 야근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약속이 많은데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점점 내가 블로그를 하지 말아야 되는 핑계를 계속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난 이래서 블로그를 하면 안 돼라는 결론을 가거든요. 고민을 깊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고민은 짧게 하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도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들 재테크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을 좀 짧게 하고 책을 읽고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목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만다라트 계획표 혹시 아시나요? 그 오타니가 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만다라트 계획표를 저는 매년 해오고 있는데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더 베러 라이프예요. 왜 그거를 가장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만다라트 계획표의 가장 가운데는 최종 골이잖아요. 저는 인생의 목표를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더 베러 라이프는 항상 더 나아지는 삶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3가지 건강을 추구하거든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재정적 건강. 신체적 건강은 운동을 통해서 하고요. 정신적 건강은 기부와 독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재정적 건강은 재테크를 통해서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건강을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3가지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재테크는 스크루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